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행.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예진 씨 한 주간 잘 지내셨죠? 그럼요. 저는 요즘에 날씨가 따뜻해지고 막 그러니까 식욕이 좀 돋더라고요. 그래서 살이 조금 쪘어요. 아, 그래요? 네. 좀 그런 것 같네. 농담이에요. 그런 농담 치지 마세요. 자, 5월은 가정의 달인 만큼 시청자 여러분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특히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영상실록 오늘엔을 보면 더 의미가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빨리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과거 속 오늘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8.15 광복 후 국제연합 유엔의 결의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실시했는데요. 총선거 후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재헌국회가 결성됐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국회가 결성이 된 거네요. 그렇죠. 첫 총선거 실시와 동시에 처음으로 시작된 재헌국회였는데요. 당시에 미국과 소련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결국 공산주의였던 북한은 제외하고 남한에서만 선거가 실시된 거죠. 총선거는 남한 지역에서 실시되어 총 200의석 가운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98개 선거구에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됐는데요. 아니 근데 왜 제주도만 제외됐을까요? 사건이 있죠. 당시 4월 3일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이 희생당한 4.3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의 선거는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1회 국회 임기는 언제까지였죠? 우리나라 제1대 국회 회기는 1948년 5월 31일부터 1950년 5월 30일까지였는데요. 재헌국회는 그해 7월 12일 헌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키고 있는 법이 1948년에 생긴 거라니까 그때부터 뭐 수정, 또 개편, 개선이 되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지금의 법안으로 정리가 된 거네요. 그렇죠. 오랜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법을 잘 만들고 또 잘 지켜야겠죠. 맞아요. 저도 법 잘 지키면서 건강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의 일원이 되도록 우리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1987년 역사 속으로 가볼까요? 1987년 5월 10일 서머타임제, 이른바 일광절약시간제가 실시됐습니다. 국민은 10월 11일까지 5개월 동안 생활시간대가 1시간씩 앞당겨졌는데요. 서머타임 기간 중 관공서, 기업체 등의 출퇴근 시간, 각 학급의 등하교 시간, 대중교통수단은 그대로 운영됐습니다. 아니 근데 서머타임제가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이게 여름에 표준시를 앞당기는 제도였거든요. 당시에 그 여름에는 날이 일찍 밝으니까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1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과 영국에서 이 제도를 처음으로 채택을 했거든요. 이후에 1942년 미국에서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서머타임제, 일명 일광절약시간제는 여름 오후에 여가를 증대시켜 사생활을 여유 있게 할 수 있고 생산활동 가능 시간을 증가시킨다는 장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을 조정할 때 리듬이 깨지고 혼란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어 1989년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폐지 이후인 2009년에 서머타임제 부활론이 제기됐는데요. 이유는 녹색 성장에 대한 경제와 근로문화 개선 때문이었어요. 결국 미국은 폐지했던 서머타임제를 2010년 다시 부활시켰고 우리나라도 부활론이 제기됐는데요. 하지만 이야기에 그쳤고 부활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좋은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엔 2017년 역사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한국인 선원 8명 그리고 필리핀 선원 15명 타고 있는 화물선. 남미 우루과이 해역에서 배에 물이 차고 있다라고 신고를 카톡 메시지로 하고서 연락이 끊겼다는 소식 좀 더 자세하게 듣겠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그젯밤 11시 20분쯤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 해역. 이곳을 지나던 마셜 제도 선적 스텔라 데이조에서 다급한 문자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온 긴급 연락은 배에 물이 차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17년 5월 10일 스텔라 데이지호의 수색이 종료됐습니다. 스텔라 데이지호는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한국인 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6명이 탄 14만 톤급 화물선이었는데요. 같은 해 3월 31일 배가 두 동강 난치에 침몰했습니다.
저도 이 사건 들은 적이 있어요. 배가 침몰했고 사람들이 사라졌고 또 사고 원인도 생사도 모르는데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어떤 심정일지 상상이 안 되네요. 네. 이 사건은 사실상 40일 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았는데요. 하지만 그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실종자 선원들이 재수색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정부에 보냈어요. 네. 그리고 다시 재수색이 시작되기도 했죠. 정부는 다시 스텔라 데이지호의 재수사를 시작했는데요. 실종자들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해역에 투입한 2,400톤급 수색 선박의 계약이 같은 해 6월 24일 끝났고 우리나라에서의 2차 수색도 7월 11일 종료됐습니다. 근데 설마 이대로 끝은 아니죠? 실종자들을 아직 못 찾았는데? 그렇죠. 이후에도 실종자 가족들은 수색 작업을 다시 촉구했고 사고 원인을 밝혀달라며 정부에게 하소연했는데요. 사실상 우리나라 해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요청하는 과정이 좀 복잡해서 멈춰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원인 규명을 못하고 있어서 스텔라 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과 정부가 여전히 조금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죠. 가족들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겠어요, 진짜로. 그리고 이 밖에도 5월 10일에 있었던 역사를 살펴보면요. 2005년 고대 이집트 왕인 투탕카멘의 얼굴이 복원됐습니다. 투탕카멘이 아케나톤 다음에 파라오잖아요. 복원하기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복원한 거예요? 프랑스와 미국, 이집트의 예술가와 과학자들로 구성된 세 개 팀이 미라 단층을 촬영해서 사진 1,700여 장에 기초해서 진행이 됐는데요. 복원한 얼굴이 파라오의 미라 얼굴 부분을 덮은 그 황금 마스크 있잖아요. 네. 그 얼굴과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그런가 하면 1973년은 모자 복원법이 발효되기도 했는데요. 모자 복원법이요? 네. 임신 중절 수술을 합법화시킨 법이 바로 모자 복원법인데요. 1973년 2월 8일 공포된 법안으로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등을 형법 296조와 270조 낙태죄의 규정으로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하루 역사를 살펴보며 힘차게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